자, 안녕하세요. 자, 전기기사 제어공학 2022년도 2회 자,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만 해주면, 자, 이제 제어공학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22년도 1회나 지금 2회나, 문제를 쭉 검토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규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들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관련도 기출문제에서 아주 잘 나와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죠. 자, 블록선도네요. 자, 이럴 때 전달함수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의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자, 1, 그 다음에 여기 2, 자, 그 다음에 신호가 가는데 여기는 3. 위로도 전향이득이 있어요. 화살표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2,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렇죠. 가압점에서 만나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피드백이 여기 하나 있어요. 피드백이 마이너스로 피드백 하는데, 자, 여기에 1이 피드백은 안 됩니다.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앞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피드백 하는데, 자, 1이 피드백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대로 전향이득.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전향이득은, 자, 그대로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있고요. 자, 또 하나 경로가 있죠. 그럼 플러스, 자,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2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까, 자, 요렇게 가는 피드백이 하나 있고요.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가는 피드백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러면 1. 자, 먼저 작은 피드백부터 하면 마이너스로 응답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럼 피드백에 대한 조건이니까 자,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큰 거 보면은 요렇게 가는 값에 얘도 같이 포함하셔야 됩니다. 자, 신호가 요렇게 같이 가니까. 그러면, 자, 바로 응답을 마이너스로 받으니까 플러스라고 적고요. 자, 똑같이 1 곱하기 2 곱하기 두 개 병렬조합 2 플러스 3에, 자, 피드백 되는 값 1. 요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6. 10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1, 요건 2, 요거는 10이 되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 값은 13분의 10이란 전달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2번. 자, 62번도 우리 기출문제 관련도 있던 거예요. 그죠? 그걸 또 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면 되겠죠? 자, 전달함수가, 자, 주어진 조건이, 자, 0.1s에, 자, 0.01s 더하기 1분의 1이 있대요. 그때, 자, 오메가에다가 0.1을 집어넣어서 이득 데시벨과 위상각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그렇죠, 주파수 응답 개념의 함수를 많이 정리하면, 자,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뭐냐면 먼저 알아둘 거는, 자, 20데시벨, 40데시벨, 마이너스 20데시벨 이런 식으로 데시벨이 10의 n승 개념으로 딱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만약에 101이 나왔다 그럼 100으로 취급하고, 1000이 나왔다, 뭐 1003이 나왔다 그럼 1000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데시벨 값을 합류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관훈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먼저 정리하게 되면 0.001, 자, 그 다음에 s제곱이 되고, 자, 요걸 여기다 곱하면 0.1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파수 응답이니까 s를, 자, 제오메가로 다시 환원시키면, 자, 0.001 거기다가 제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0.1 제오메가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제제곱은 마이너스고 이제 0.1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거는 0.01이 되죠? 그럼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에 0.001이 있었는데 두 개 더 넣으니까 이 값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J에, 자, 여기다 0점을 집어넣으면 0.0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런 함수가 나오면 뭘 구해요? 데시벨의 값을 구해서 크기를 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크기 구하면 루트에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할 건데
실수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그럼 실수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제곱하나 마나 0.0000 그러면 자, 두 실소수 중에 작은 값은 무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데시벨들이 딱딱 떨어지는 데시벨을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바로 이 값의 자, 값은 자, 바로 제2의 자, 0.01분의 1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j가 되고 0.0분의 1은 100이라는 값이 되죠. 그러면 바로 20로그에 100을 집어넣으면 자, 요 값은 40데시벨이 되고요. 자, 각은 뭐가 돼요? 각은 마이너스 90도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간단하게 식을 구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자, 답이 1번의 기본값이 되겠죠. 아직 뭐 새롭게 나온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에 관련돼 있던 문제인데 자, 또 냈다는 얘기죠. 자, 63번입니다. 자, 63번도 여러분 이거 논리식 간단한 연습이 되신 분들은 충분히 풀었던 문제죠. 자, 논리식과 등가인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A 바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먼저 전개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서 산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논리식 간단하는 거죠. 그러면 A 바 플러스 AB 자, 플러스 BA 바 플러스 BB가 되죠. 그러면 자, 내 수의 나의 부정을 곱하면 얘는 0이라는 논리식 개념이 되고요. 자, 같은 수는 하나의 B가 되죠.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AB 플러스 BA 바 플러스 B가 남으니까 이제 B를 공통적으로 다 뽑아내도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A바 플러스 1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식 간단화법에 의해서 하나만 1이 있으면 1이 돼버리죠. 그럼 결국 B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4번입니다. 자, 64번도 우리 관연도에 있던 문제인데 자, 22년도 2회 시험에 자, 여러분 점수 주려고 또 냈나 봐요. 자, 하지만 얘가 관연도다 하더라도 식을 푸는 게 좀 오래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잡아먹는 문제 개념으로 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64번. 자, 다음에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근계적이 실수축에 이탈되는 분기점을 얼마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이탈점을 찾을 때는 자, 이탈점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자, 요렇게 이제 게르프 함수를 줬어요. 이제 페르프가 아직 아니에요. 게르프죠. 그러면 요런 값을 줬을 때 이탈점은 근계적 범위 내에 존재하니까 먼저 0점은 없고 극점은 0과 마이너스 8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면 자, 바로 0의 자리에 극점이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극점이 있죠. 마이너스 8의 극점이 있죠. 마이너스 8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바로 근계적인 범위는 0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무한대 사이.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 것만 이탈점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탈점이 존재하는 값은 이탈점을 구하려면 자, 페르프 전달함수를 만들어서 그 K의 함수를 찾아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이탈점 공식이죠. 그러면 요 K를 찾기 위해서 자, 주어진 함수가 요게 게르프 함수일 때 페르프를 만들면 단위 페르프를 만들면 요 분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자, 바로 분모를 이루니까 자, 바로 S에 S 플러스 3, S 플러스 8 플러스 K를 0으로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K 함수를 찾기 위해서 이 값을 모두 넘깁니다. 그러면 K는 자, 먼저 곱하면서 부호 바꿀게요. S3승이니까 마이너스 S3승.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11S. 근데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1S 제곱. 자, 그 다음에 38이 24니까 S 곱하면 마이너스 24S죠. 자, 이 값을 0으로 되는 그렇죠. 이제 자, 바로 요 값을 집어넣어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부호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환원해도 관계없겠죠. 그러면 자, ds분의 dk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플러스 값으로 다 이제 다시 자, 환산시키면 요거는 미분하면 이제 3s가 되죠.
3S제곱. 요거 미분하면 2가 내려가서, 자, 플러스 22S가 될 거고요. 자, 요거 미분하면 이제 플러스로 전부 다 환원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자, 바로, 플러스 24가 남겠네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0이 되는 값은.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제 또 산수가 좀 어긋나시는 분은 원래대로 내비두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괜히 또 그러다가 이제 헷갈리시니까 마이너스 넣으시고요. 요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3S제곱.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2S.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0가 되고, 이걸 0으로 둔다 그랬으니까, 이때 요거를, 자, 플러스로 환원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왜? 좌우항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은, 그냥 0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방정식의, 그렇죠. 기본 포맷인, 가운데는 더해서 나온 수, 끝에는 곱해서 나온,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A, 요게 B, 요게 C라고 했을 때, 자, 봐요. 시간 걸리는 문제 맞죠? 시간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2차 방정식의 근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근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넣어서 식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겠죠. 그럼 여기다가 자 3 넣고 여기다 2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24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값은 마이너스 1.33과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그러면 뭐 정확하게 뭐 1.327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근계적 범위 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33 6이 존재해요. 그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이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1.33. 자,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5번입니다. 65번. 일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그냥 적겠습니다. 자, Z변환인데 시간 함수로 되돌릴 때 이런 형태. Z-1과 Z-지수 AT 분의 1- 지수 AT에 있다. 그러면 요게 시간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왜? 한 번은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을 많이 이제 끌고 가서 문제 풀게 만들어 놓고 한 번은 그냥 툭 찍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니까 외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시험인 문제라는 게 원래 그렇죠. 하나를 길게 풀게 만들면 하나는 뭐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자 쉽게 찍을 수 있게 주죠. 자, 문제 66번. 마찬가지네요. 자, 기본 제호 요소에서 비례 요소는 뭐냐 그랬습니다. 봐요. 완전히 회로 문제를 냈어요. 자, 비례는 K. 자, 미분 요소는 KS. 자, 그다음에 적분 요소는 S분의 K. 그다음에 바로 1차전 요소는 TS분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던 식을 그대로 냈었네요. 답이 1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7번입니다. 자, 다음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상태 천행렬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뭐 상수만 바꿔냈지 천행렬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우리 천행렬은 자 분명히 시간 함수로 되돌리는 건데 Si-A에 그렇죠. 바로 역변환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상태 방정식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죠. 그러면 자 주어진 함수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 함수를 만들려면 Si-A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작업 순서는 ISI-A를 먼저 하게 되면 S0, 0에서 이 고행렬이죠. 자 거기에 마이너스 A 계생렬 뭘 줬냐면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줬어요. 자, 그럼 이제 행렬을 빼게 되면 자기 자리 그대로 빼죠. 그러면 S 빼기 0이니까 S. 자,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빼기 3이니까 3. 자, S 빼기 4니까 S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느냐? 바로 이제 요 작업을 해야 되죠. Si-A를 드디어 뭐 한다고요? 역행렬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역행렬 공식은 자, 요거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D 빼기 BC분의 1을 그 다음에 A와 D 자리 서로 바꾸고 B와 C 자리에 부호 바꾸는 게 역행렬 계산법이죠. 그러면 먼저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러면 S에 S 플러스 4
빼기 요걸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두 개의 자리를 서로 바꿉니다. 그럼 S 플러스 4,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와 C 자리에 부호바꾸면 1,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역행렬 계산법이죠. 그래서 요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식을, 그렇죠. 시간함수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이라는 형태가 나오네요. 그럼 그거는 자, 인수분해에 의해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자, 저기다 갖다 넣을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자, 이제 요 값을 여기로 넣은 거예요. 자, 분의 S 플러스 4. 자, 또 하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자, 또 하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S.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거를 뭐 하라고요? 시간으로 되돌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역변환식을 4번 써서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또는 역변환식을 이용해도 좋지만 우리가 객관식이라는 걸 10분 활용한다면 1번부터 라플라스에서 요 답이 나오는 값을 찾아도 됩니다. S변환에서. 그러면 자, 요거는 자, 2번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문제 68번입니다. 자, 제어 시스템에서 전달함수가 4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이 있대요. 자, 그럴 때 고유 주파수와 자, 바로 감세율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가 시간응답에서 배웠던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제역의 과동답 포맷입니다. 그러면 우리 2차 제역의 과동답 포맷은 자, S제곱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S. 자, 지타라고 써도 되는데 제가 델타라고 적었어요.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게 바로 기준 공식이죠. 그러면 요 자리값이 고유주파수를 알려주고 요 가운데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제동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세율 다른 말로. 그러면 바로 이 S제곱 앞에는 상수가 없어야 되죠. 그럼 얘를 1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4분의 1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 얘는 분자가 뭐가 됐어요? 4분의 1이 됐고, 자, 요거를 여기다 곱하면 S제곱. 자, 얘를 여기다 곱하면 4분의 1S, 그 다음 마지막 곱하면 4분의 1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요 자리가 오메가 N 제곱 자리라 했으니까, 오메가 N 제곱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오메가 N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즉 0.5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요 공식 기억하셔야 되죠. 이 델타 오메가 N 자리가 4분의 1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2의 지타에 또는 델타에 자, 요 값을 미리 구해놨으니까 2분의 1은 4분의 1이면 서로 약분돼서 제동비는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유주파수는 0.5, 그 다음에 감세비 또는 제동비는 0.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0.5와 0.25는 자, 답이 2번에 있게 되겠네요. 자, 문제 69번입니다. 자, 문제 69번에 자, 그림의 신호름 선도에서 미분막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신호름 선도네요. 그럼 우리 신호름 선도는 전달함수 구하는 거죠. 그럼 전달함수 기본 포맷 갖고 좌우만 올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회로 복습을 하면 전달함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일단 내비두고 요 전달함수부터 먼저 구하면 되죠. 그러면 자, 1은 생략하겠습니다. S분의 1, S분의 1. 자, 여기 이렇게 피드백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피드백하고 있는데, 자, 피드백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전향 조건부터 먼저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향 조건은 S제곱분의 1이네요. 피드백은 여기 작은 거 하나 있고 요 자리에서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작은 쪽을 보면 1,
마이너스 피드백이니까 플러스라고 적고 3 곱하기 S분의 1이면 S분의 3이네요. 자, 이제 큰 거 피드백은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이니까 S제곱분의 1이 되고 요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고 적고 S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자 S제곱으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S제곱으로 식을 정리하면 자 먼저 분자는 1이 됐어요. 분모는 자 얘를 여기다 곱하면 S제곱이 되겠죠. 자 얘를 여기다 곱하면 3S가 될 거예요. 자 얘를 여기다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전달함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달함수가 뭐라고요? 그렇죠. 미분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RS분의 CS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체 값은 얘랑 곱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 함수로 바꾸면 S제곱은 미분 2개. 그럼 DT의 제곱이 될 거고 CT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자, 이 RS는 1과 곱해지겠죠. 그래서 R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를 따지면 답이 1번밖에 없죠. 자, 1번에 보면 자, DT의 제곱 대 D의 제곱의 CT 플러스 3DT분의 DCT 플러스 2CT는 RT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어라는 것은 회로에 있던 기본적인 라플라스하고 전달함수를 먼저 제대로 하시면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운도에 있던 문제를 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자, 문제 70번입니다. 자, 보너스 문제 나왔네요. 자, 제어 방정식이 있을 때 특성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 돼 부호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따로 루스법이든 뭐든 안 해도 되죠. 자 안정할 조건은 뭐라고요? 모든 차수원제 모든 보 동일. 그때 불안정분수 즉 S평면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불안정분수가 몇 개냐를 했어요. 그러면 자 불안정분수는 부호 변화 때문에 하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2개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분수 2개 자 부호 변화가 2번 있으므로 2개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 자 2회 제어공학도 큰 무리 없이 자 기존 관운도 문제에서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큰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모쪼록 여러분들이 알던 대로 자 충분하게 복습하시고요. 자, 꼭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